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토요타 24년형 미니밴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습니다. 24년형 시에나 하이브리드에는 올휠 드라이브 하이브리드가 있고 투휠 드라이브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휠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왜 투휠 드라이브를 가져왔느냐? 바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회사까지 출근길 시내 시승기를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똑같은 투휠 드라이브 모델로 회사까지 시내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에나랑 약간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에나가 한 20mm 정도 더 길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2.1톤으로 거진 차이가 없어요. 한 20kg 정도? 그리고 휠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휠 인치수가 19인치지만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을 달고 나오는 차량이에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미쉐린 프리머시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휠 디자인은 사실 뭐 무난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후면에서도 있는데요, 원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E4라 그래서 올휠 드라이브 엠블럼을 여기다가 장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차량은 투휠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쪽에 E4 레터링이 따로 없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인승도 나오고 9인승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7인승 단독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트렁크를 열어서 보면은 뒤쪽에 3인승 시트가 3열에 있고요, 이걸 싱킹 시트로 눕히면 앞에 4명이 원활하게 타고 뒤쪽에는 짐을 거대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9인승이 있었어야 버스 조형 차선도 타고 그럴 텐데 9인승이 따로 안 나오는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시에나로 버전차 달리시는 분들은 다 위반하는 거였어? 조심하세요. 미니밴이라고 다 달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연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휠 인치수인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 13.5km/L를 인증받았고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기준으로 봤을 때 복합 연비 14.5km/L를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도 약간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L 터보 엔진에 54kW급 모터를 결합해서 사용을 했지만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5L 자연흡기 엔진 178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거기에다가 136kW급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 출력이 246마력이 나옵니다. 가격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넣었을 때 6,300만원 정도 나오는 반면에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이 기본 가격이에요. 그리고 단일 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700만원 정도 있다는 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출근길 시승기를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은 부천이고요, 부천에서 서울 시내를 타고 목동 쪽으로 가서 영등포에 있는 저희 본사까지 14km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지만 약 1시간이 걸릴 만큼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이 막히는 도로에서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 또 도심에서는 어떤 느낌을 줄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저희 시에나 하이브리드 탑승했고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팅들 모두 맞춰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부터 바꿔줘야겠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돼 있는데 에코 모드로 놓고 가도록 하고요.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연비 정보도 모두 초기화 시켜야겠죠. 모든 연비 데이터 삭제!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에는 한 23도 정도로 트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로 놓고 공조 23도 이런 식으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한 5175mm에 달하는 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도 뭔가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차를 크게 돌려야 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병렬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모터 크기가 좀 크거든요. 지금 지하주차장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밟고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엔진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차단을 생각보다 잘 해낸 걸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크락션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맞부딪히는 바람 소리라든지 잘 막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창문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유리가 양쪽으로 있고 그 안쪽에 필름을 하나를 덧대서 차음을 굉장히 잘 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약간 아쉽다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차음 능력은 굉장히 잘 해냈는데 엔진 소음이 살짝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엔진이 잘 안 들어와.
지금도 시속 50km에서 계속 속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안 켜집니다. 원래 엔진 개입 진짜 많이 했었는데 다른 차는 왜 얘는 엔진 개입이 별로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 개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토요타, 렉서스 이런 차량들에는 아틀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제한 속도가 몇인지에 대한 것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차량들이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옛날 차량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지울 수 없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주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차량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타더라도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운전석도 지금 굉장히 넓고요, 조수석도 굉장히 넓고 곳곳에 수납 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있고요, 도어 포켓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길 열면 여기도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 센터 콘솔을 전부 팔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납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운전석, 조수석 측에 팔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 외에도 이 센터 페이시아에는 버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뭐 이런 것들을 센터 페이시아에서 모두 조절을 하고요. 특이하게 비상등은 여기 있습니다. 운전석 측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영상 4도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시속 40까지도 무난하게 모터의 힘으로 차를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132kW급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132kW는 182마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2.5L 자연흡기 엔진에 189마력을 내거든요. 거기에다가 모터 출력은 182마력이나 내다 보니까 시내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엔진 개입보다는 EV로 주행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컴포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 진동 같은 것들을 무난하게 걸으면서 또 코너링이나 차선 변경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롤링이나 피칭 같은 게 덜 느껴지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단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와 하드의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서 승차감을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5.2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전장을 가진 차량들은 마냥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물침대처럼 만들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앞좌석에 있는 사람은 앞바퀴가 이렇게 조행을 하기 때문에 멀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2열이나 3열에서 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절한 양을 찾아서 이렇게 조절한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HUD도 아주 올바르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HUD에는 다양한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속도,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만의 출력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회생 제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볼 수가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보면서 손쉽게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 투휠 드라이브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기도 하지만 2열에 디스플레이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디스플레이에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지는 않고 샤오미 TV 스틱 같은 거, 아니면 안드로이드 TV, 구글 TV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져와서 HDMI 포트 같은 걸 꽂아서 사용해도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스 같은 걸 가져와서 꽂아놓고,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 즐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심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훨씬 더 잘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시켜 놓고 최고 제한 속도 50km에 맞춰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간, 중앙,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모두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출 때 어떻게 멈추니? 오, 앞에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저 멀리에 있는 거리부터 인식을 해서 거리를 서서히 좁혀주는 거는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흐린 곳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끝차선, 갓길 차선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차선을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중앙 유지를 생각보다 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같이 차선이 끊기는 구간에서도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한 몇 미터 정도는 원활하게 주행하는 모습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운전을 배울 때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잠들면 정말 운전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내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괜찮은데? 지금 대략 한 10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이 시내 주행을 달렸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맞아? 지금 연비가 17.5km/L가 나왔어요. 이렇게 거대한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지금 이 차량은 복합 연비를 14.5km/L로 인증을 받았고, 게다가 공차 중량이 2.1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야, 계속 올라가. 17.7까지 올라갔어. 허황된 수치를 보여주니까 거짓말 같잖아. 자, 이제 저희 회사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차량을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이브리드가 모터 출력이 크면 클수록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점이 많잖아요. 강한 출력으로 확실히 더 높은 속도까지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의 엔진을 도와서 힘을 같이 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의 출력이 크면 클수록 회생제동량이 더욱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량이 54kW급 모터랑 132kW급 모터랑 비교를 했을 때 한 번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회수할 수 있는 양 자체가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고전압 배터리를 훨씬 더 빨리 채우고, 그리고 출력도 훨씬 더 높게 쓸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높은 출력의 모터를 사용하는 건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여기까지 쭉 왔지만, 엔진이 개입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배터리가 조금 닳았을 때, 그리고 언덕을 만났을 때, 급가속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엔진 개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주행할 때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연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 주행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하드한 승차감, 소프트한 승차감의 한 중간 정도의 컴포트한 승차감을 잘 만들어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터 출력이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모터만으로 구동되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졌기도 하고요. 회생제동량이 늘어서 그런지 조금만 회생제동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바로바로 채워져서 또 모터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연비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연비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연비는 16.9km/L가 나왔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올 때만 하더라도 연비가 막 17.7이다 18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내려오고 또 여기 촬영을 한다고 주차 자리 찾고 가만히 좀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회전을 돈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그것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공인연비 14.5 대비해서 연비가 훨씬 더 높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영하 6도에 눈도 내리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는 연비가 12.9km/L가 나왔던 반면에 지금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 6도기는 하지만 연비가 16.9km/L를 달성했다는 걸 보면은, 아무리 영하 6도고 눈 내렸다 그래도 리터당 5km 차이는 조금, 아니 근데 얘는 심지어 주차장 들어왔을 땐 연비가 거의 18.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카니발 하이브리드 오너분들 노하신다고 말이야. 우리 우파님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사셨던데. 저희가 출근길 서울 시내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다음에 저희가 촬영할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초장거리로 고속도로 주행을 800km 넘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카니발 너무 시에나가 너무 좋은. 많이 잘 나오긴 했어. 잠깐.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 문화상품권 5만원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까지 넉넉하고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하면 응모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이벤트를 스포하자면
LG 스탠바이미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기대해주세요.